안녕하세요. 김우연입니다. 그때 그곳에 집을 샀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부분이죠. 그거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고민을 조금 덜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더더욱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청약이라든지 재건축, 또 종부세에 관한 고민들 모두 저희와 해결 말끔하게 해보시고요. 여기에 앞으로 가치가 위로 고고 수직 상승하는 숨어있는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분께 SOS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죠. 부지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코너를 준비했는데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지켜보시겠습니다만, 자, 문제도 푸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개인의 고민 상담까지 내지는 방송 시간에 실시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상담,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매물 소개까지 끝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 상담 가능한 거 아시죠? 013-3366-8290번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고민 분석해 볼 거고요. 그 외에도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 부동산 퀴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 보내주시면요. 5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바로 공개합니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불량 주거지 아파트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재개발 사업, 2번 재건축 사업, 3번 대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문자창구 013-3366-8290번 활짝 열어놨습니다. 답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사이트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하나하나씩 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물론 오늘도 정답자 5분들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몸풀기 퀴즈 공개했으니까요. 일부 부금석 하우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연이 도착해 있죠?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1538님의 사연입니다. 왜 미리 집을 사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DMC에서 작게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집 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최근 부동산을 가봤더니 마용성으로 불리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운영 가능 금액은 3억 원 정도인데 아이들 교육 여건도 괜찮고 제가 출퇴근도 편한 그런 집은 없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사놓을까 그런 후회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DMC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시청자분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최대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오늘 사연 좀 어디에 체크를 맞춰볼까요? 자, 일단 제가 우리 MC분이 리딩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의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첫째 가게 조그마한 회사라고 하셨는데 자영업 하신다는 분하고 아직까지 집을 마련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제가 의문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극과 극 대립이 됩니다. 서울시 외곽에 집을 사느냐, 아니면은 서울 중심에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타이밍을 노리냐, 이 두 가지거든요. 정말 해결 방안도 극과 극이 될 것 같은데 쭉 한번 정보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내리는 판단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 나중에 끝까지 한번 두 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미리 극과 극의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예고를 살짝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열어볼게요. 윤석환 이사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집 매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D 아파트를 제시하셨고요. 신진아 이사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T 아파트를
전세를 거주하자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윤석환 이사의 제시 포인트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인데요. 경의중앙선으로 DMC역까지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아파트 주변에 학교, 학원가가 밀집했고 면적 대비 매력적인 아파트 매매가를 자랑하는 곳이다라고 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진아 이사의 포인트도 보셔야죠. 6호선 대흥역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대흥역과 공동역이 마포 최대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전세 거주 후 이 사업 상황에 따라서 주택 매수를 권장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장님의 예고대로 정반대의 솔루션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연을 보셨는데도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나왔는지 의문인데요. 소장님 먼저 고양시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고양시 그러면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 여기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매매, 그다음에 또 전세 이렇게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행신동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윤석환 이사가 추천하는 곳은 바로 이제 행신동인데요. 자, 이 행신역에서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47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도보 5분 거리다. 330세대고 94년 입주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죠. 굉장히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5년 정도 됐지만은 여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좀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열병합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고도 서울로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편한 구조로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통 여건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신역이 있는데 지금 이 행신역과 지도로가 축소가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아까 회사가 상암 DMC 요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경의중앙선이지만 경의중앙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여기 25분이라고 나와 있죠. 25분 만에 일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을 한번 또 볼까요? 자, 네. 상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체가 전부 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단지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한 생활 편의시설은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행신역 가깝죠. 여기에 뭐 초중 고등학교라든지 상권 정도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입주한 지 25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시설들은 다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육 환경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파트가 소재해 있고 바로 아래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바로 이제 행신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용현 초등학교라든지 행신 중학교, 행신 고등학교 이런 초중 고등학교가 주변에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전체 지역에서 다 해결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 요즘에 아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일 것 같은데 지금 마침 보니까 이 지도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좀 모양은 굉장히 뭐 꼬불꼬불한데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하고 굉장히 좀 가깝죠. 자, 일산을 크게 나눈다 그러면 동부와 서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일산 절반 짜려서 서쪽에 위치를 해 있는 데다가 바로 왼쪽에 이제 대곡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 3기 신도시와도 굉장히 좀 가까운 지역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개발 호재는 굵직굵직한 요즘에 가장 많이 발표됐던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지금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6평, 48평 이렇게 굉장히 큰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급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시면은요, 물론 이제 올해 작년 가격입니다만은 4억대 중후반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48평이다 그러면은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하죠. 따라서 이분이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넉넉한 사이즈의 실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서울까지 출퇴근 거리는 2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옆에 지하철역에서 5분, 그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한 거기 때문에 실소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우리 윤석환 이사가 추천을 좀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개 항목으로 나눠서 윤석환 이사의 제시픽 채점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신진아 이사의 선택은 이 서울이었는데요. 특히 전세였습니다. 마포구 대흥동의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소장님,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한번 맞춰봐서 마포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이제 극과 극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외곽에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서울 시내에 약간은 좀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시기 같은데, 우리 신진아 이사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를 지금 정확히 좀 읽고 아마 진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가 아니고 서울 시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암하고 출퇴근이 좀 원활한 그런 지역을 추천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역을 보시면은요, 대흥역에서 이 역시 도보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이 대흥 같은 경우는 마포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버스 노선이 지나다니는 지역. 따라서 아까 뭐 행신도 물론 역세권 5분 이내고 많은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버스 교통 체계가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이 대흥동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 들어와 있는 데다가 서울 시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통 여건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행신동의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대흥의 대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16개 동에다가 지금 현재 준공이 99년도 약 2000년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000년도니까 한 20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큰 단지고요. 여기서도 가깝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통 여건 한번 보실게요. 아까 직장이 DMC, 상암 DMC라고 그랬었거든요. 행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반면에 이제 이 대흥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죠. 반대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걸리는 시간이 22분으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퇴근하게 되면 거의 한 50분,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으로 30분 이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축복받은 위치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역도 지나지만 위에 신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각종의 명문 대학교들이 다 질비해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상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상권 같은 경우 보원 아파트, 이제 태흥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를 했는데, 자, 이 상권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대흥역이죠. 대흥역 같은 경우 이제 6호선이 지나가는데 6호선뿐만이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 이제 마포 세무사가 요번에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덕과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합정과 홍대 상권이기 때문에 마포 내지는 대흥동에서 상권이 안 갖춰져 있다 하면은 거의 뭐 이 서울 시내 이거보다 더 상권이 잘 갖춰진 적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수 같기 때문에 아마 상권이라든지 일반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환경 보실까요? 자, 이 마포 특히나 신촌 일대의 교육 환경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내놓으라는 그런 상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신촌 연대와 이대로 대비되는 신촌과 또 홍대 서강대로 대변이 되는 데다가 주변에 많은 초중고등학교까지 같이 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그다음에 학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완벽하게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보신다 그러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구 요즘에 작년과 올 한 해 아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대두됐던 단어가 마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의 마영성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갔겠지만은 자, 이곳이 이제 자, 한강인데요. 한강변 개발 계획 계속해서 수립이 되고 있는 데다가 용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민족공원 조성이 되겠죠. 또 서울 남산 자리 잡고 있고요. 서울 역세권의 복합 개발이라든지 또 신촌 일대 이런 많은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이는 데다가 아주 장점은 한강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진아 이사 추천대로 이곳에서 전세를 살다가 나중에 경기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면을 슬슬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표가 두 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20평대, 25평대 전세 가격을 보신다 그러면은 자,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매매 가격을 보시면은 자, 가격이 얼마나는 보지 마시고 이 그래프의 방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 5월까지인데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권 갖춰져 있죠. 그다음에 학군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를 감안해서 약간은 전세 월세로 눌러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경기 변동이 되살아난 이 시기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게끔 우리 신진아 이사가 추천을 좀 잘해준 것 같습니다. 신진아 이사의 픽도 채점을 완료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이제 소장님의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윤석환 이사의 고양시 아파트 매수 대 신진아 이사의 서울 아파트 전세. 과연 소장님의 선택은 바로 공개해 주세요.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과 제 의견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서두에 극과 극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경기도 외곽, 서울 외곽에 대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실제로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내 투자 자금을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가격이 반등할 기미가 보임과 동시에 매수를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그래도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입지적인 특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신진아 이사의 의견대로 약간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게끔 우리 신진아 이사의 의견에 한 표를 더하겠습니다. 최종 선택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의 선택은 신진아 이사의 서울 아파트 전세라고 최종 선택을 내려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소장님, 일부 마무리하면서 힌트를 살짝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답이 3개인데 거의 반번으로 줄었죠? 네. 네, 이제 뭐 우리 저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인데 재건축은 요즘에 이제 강남 또는 아파트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정답은 달동네를 어떻게 개발하죠? 뭐뭐 한다고 나왔죠? 자, 뭐 한다고 합니다. 달동네를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힌트가 하나 나왔네요. 달동네를 좀 생각해 보시고 답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장님이 3번은 아무래도 좀 아닐 것 같지 않냐라고 크게 힌트를 2가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